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이 온실가스 목표를 유엔에게 퇴짜당한 우리나라 얘기를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제 목표를 상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NDC가 상향됨에 따라 국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함께 좀 이 내용 살펴보시죠. 퇴짜 맞은 이유는 목표를 재탕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에게 퇴짜 맞은 감축 계획입니다. 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지난달 26일에 이 세계 75개국에서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요,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제26차 당사국 총회가 있어요. COP26이라고 하는데 이걸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작성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결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0년 대비 1% 감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일본, 호주 같은 일부 국가가 2015년에 제출했던 목표를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경우 2017년 대비 24.4%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2015년,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이것과 말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재탕을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지적을 받은 75개 나라는요, 전체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이 197개의 40%인데 세계 온실가스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는 다배출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들 국가가 목표로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다 줄여도 파리 협정 때보다 2.8% 감축을 한 목표치지만 이 목표대로라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주 적은 숫자로 떨어진다라는 게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사무총장은요, 지금의 온실가스 목표로는 파리 협정 이행은 불가능하다. 이 2050년까지 요즘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2050년까지 1.5도 상승인데 지금 이 목표라면 1.5도를 넘어서 막 3도씩까지 상승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감축 목표 상향해서 다시 제출해라 라고 퇴짜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 있어서 다들 한마디씩을 이제 얹었는데 국제 싱크탱크 파워시프트 아프리카의 대표는 각국 지도자들이 쏟아내는 미사 요구만 보면요, 이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보고서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들은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콕 집어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이 COP21 특별대표도요, 현저히 낮은 감축 목표를 제출한 나라들은 다시 설정해라 라고 아주 강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목표가 퇴짜를 맞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환경부는 6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NDC 목표를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NDC 목표를 상향하면서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탄소 감축에 대응할 수 있는지 복수의 시나리오를 6월까지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서 시나리오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11개 부분별 핵심 정책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환경부가 올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4가지 큰 계획인데요. 먼저 수송 부분 미래차로 전환하겠다. 2050년까지 일단 무공해차 100% 전환하겠다. 그리고 올해 4분기 내에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만들겠다. 앞으로 이제 일회용 컵에 대한 사용이 아마 제지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자연 생태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적은 전략을 만들겠다. 국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이 온실가스를 상쇄시킬 수 있는 녹지를 만들고 뭐 이런 계획입니다. 요거를 3개를 얘기했어요. 자, 에너지 전환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심인데 요즘 말이 많은 탈원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지금 한참 이 해상풍력 뜨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상 태양광 만들고 수열 에너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송 부분은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 목표를 위해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를 2035년, 40년으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뭐 영국도 그렇고 2035년 빠르면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 해외 트렌드에 맞춰서 이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서는요, 재활용 그리고 일회용 컵 사용 자재, 포장재 등에 있어서 제재를 좀 가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새로운 법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환노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 이행법, 요거를 지금 환노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가 너무 빠르다. 사실 이제 감축 기술이라든지 이 감축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로 대응해오진 않았어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면은 없었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법부터 만들면 어떡하냐라고 기업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같은 걸 도입해서 주요 국가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데일리 ESG에서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측정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든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을 아주 뚝심 있게 밀고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도입되면 부처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또 이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갈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있어서도 작년에 대통령이 탄소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죠. 지금 기후대응기금은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얻은 수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다분한데 이거에 이제 탄소세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평가들이 만들어진다면 탄소세도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좀 칼을 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다른 부처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그나마 좀 환경부는 거기에 확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환경부가 이 부처 정책의 방향을 좀 이끌어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에도 이 BH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 환경부가 이걸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행한 만큼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대처 시나리오를 만들고 산업계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도 어떻게 필요성을 어필할지 좀 6월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사실 순환경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쓰레기 분리 배출할 때 더 신경 써야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먹을 때도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플라스틱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을 사용하면 커피 가격이 더 비싸진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의 전반을 바꾸는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도 삶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